안녕하세요. 하이드로소프트의 양소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PSX 6.0에 내장되어 있는 샘플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레이아웃은 좌측 상단의 파일 샘플 레이아웃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 들어있는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에서 풀 플랜트 모델 보정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이 레이아웃은 실제로 영국에서 질사나 탈지나 플랜트에서 사용되었던 레이아웃이고요. 간단하게 공정을 보면은 유입수가 들어와서 침전지 초침이 있고 이게 무산소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렬 구조로 이제 포기조가 있는데 포기조는 5개씩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5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운전상을 보시면 지금 각각 5개의 반응조에 KLA를 직접 입력을 해서 산소 전달 개수를 직접 입력을 해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침에서는 사이즈는 이렇게 설정을 했고, 운전상을 보면 저류는 1500으로 펌프 유량은 225로 이렇게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 제어 창에는 탭이 많이 있는데 타이틀을 보시면 한눈에 알아보시기 쉽고요. 유입수 데이터 파일에는 유입수와 관련된 유입수 농도나 아니면은 유입수의 프랙션 같은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고, 펌프 컨트롤에서는 유입수 유량, 저류량, 슬러지 반송, 버려지는 펌프 유량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화 개수에는 각종 미생물의 최대 성장률이나 암모니아의 성장률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침전에서는 방해구역의 침전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출력으로는 유입수에 관련된 파라미터들, 그리고 초침에서 초침의 유출부에서의 그래프, BOD와 COD, 암모니아와 관련된 그래프, 그리고 포기조에서는 DO 프로파일과 암모니아에 대한 각각 탱크 1과 탱크 2의 프로파일이고요. 그리고 방류수에 대한 BOD, SS, 암모니아에 대한 그래프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 슬라이더 바가 보라색으로 표시가 된 거는 지난번 튜토리얼에서 데이터 입출력에서 저희가 학습을 했고요. 우측 클릭하시면 파일 입력을 하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즉 사용자가 실제로 실측한 값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실제로 작업했던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백데이터가 상당히 잘 갖추어진 레이아웃이고요. 이 데이터를 설정하는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 튜토리얼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파일 이름은 10 리얼 플랜트가 이 레이아웃이 저장되어 있는 동일한 경로상에 보시면 지금 10 리얼 플랜트 레이아웃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많은 10 리얼 플랜트 파일 이름과 그리고 내성 변수, 그리고 뒤에는 그 데이터의 시간, 이 시간은 시뮬레이션 설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설정을 바꿔주실 수 있다고 제가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DAT 파일을 위치를 시켜두면 얘가 파일 입력으로 바꾸면 알아서 자동으로 그 파일을 읽어서 그래프상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미 설정된 파일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지시간 4일일 때 시뮬레이션을 시작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고창은 틀렸다는 경고가 아니고요. 실제로 CSTR의 ANO 부분, 이 부분이 유량이 너무 높은데 계속 할 거냐고 묻는 거고요. 실제로 운전 조건이 이렇게 높다고 하면 얘를 눌러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유량이 너무 낮다고 나오죠. 마찬가지로 얘 버튼을 누르셔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수행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그래프상에서 점으로 표시가 되는 게 저희가 이 파일 입력으로 했던 실측값이 찍히는 거고요. 그리고 선으로 표시가 되는 것은 이 모델이 계산을 해서 출력한 값입니다. 상당히 유입수 같은 경우는 다른 값을 쓴 게 아니라 이 실측값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점과 선이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초침의 유출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맞죠. 여기도 빨간색이 COD고 파란색이 BOD고요. 그리고 초록색이 암모니아, 검은색이 TSS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오 프로파일을 보면 KLA를 직접 입력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후단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전단에서 그 산소 전달 개수를 입력을 한 에어레이션을 계속 하기 때문에 후단으로 갈수록 그 포화되는 공기량이 많아져서 그 DO 값이 상당히 높게 출력이 되고요. 반면에 암모니아는 산소 값이 높아지니까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유출부에서는 점으로 표시가 된 게 실측값이고 선으로 표시가 된 게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했는데 실측값보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다소 낮게 보여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도 상당히 잘 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백데이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조금 더 차이를 더 줄여주기 위해서 보정이란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정이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나리오에서 다 설정이 된 파일이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시나리오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거를 바꿨냐면 시나리오를 누르시고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상당히 많은 변수를 바꾼 거거든요. 수온도 디폴트로는 20도로 되어 있는데 17도로 바꾸었고 그리고 포기 동력도 바꿨고요. 포기 방법도 바꿨고 DO 고정시도 바꿨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포기 쪽 에어레이션 쪽을 상당히 많이 바꿨고요. 네, 이렇게 산소 공급도 바꿨고요. 펌프 유량도 변경을 했고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설정 조건들을 변경을 해서 승인 버튼을 눌러서 그러면 이 시나리오 바꾼 조건에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아까보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실측값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지금 까만색이 암모니아인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맞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나리오에서 에어레이션 쪽을 많이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오 프로파일을 보면 아까는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패턴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세 번째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거의 함기성이나 무산소로 운전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반응조는 약간 2로 DO 값이 2로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는 5로 되게 DO가 5가 되게 운전을 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DO 컨트롤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방류수의 수지를 맞춰주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아까보다 마찬가지로 유입수 쪽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실제값과 모델값의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면서 모델을 실제 현상과 아주 유사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한 가지 샘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또 다른 설명을 보시면 샘플에서 공정 최적화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드밴스드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프로페셔널 버전을 사용하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레이아웃은 유입수가 들어와서 에어레이션을 하고 뭐 침전을 하는 아주 간단한 그 레이아웃인데, 여기 도구 박스가 있잖아요. 도구는 여기에 있는 모델링 툴박스인데요. 우측 클릭하시면 모델이 타이머로 설정이 되어 있고, 입력 변수에서 설정으로 가시면, 네, 설명을 드리면 제어기는 켜져 있고 제어 대상 라벨이 Q 에어컨 MLSS인데요. 이 말은 Q 에어컨은 내성 변수인데 뭐에 대한 내성 변수냐면 공기의 유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기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디의 공기량이냐면 MLSS의 공기량인데, MLSS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 포기조에서의 공기량을 제어하겠다는 거고, 주기 설정은 3시간에 3시간, 주기 내 운전시간은 3시간인데, 그러니까 즉 이 말은 3시간인데 3시간을 풀로 돌리겠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4시간이다. 그러면 4시간 운전, 그러니까 4시간 전체 주기를 설정을 해놓고 3시간은 운전을 하는데, 그 3시간 운전할 때는 12,500으로 뭐가 공기 유량이요. 공기량이 12,500으로 3시간을 운전을 하겠다는 거고, 비운전 시에는 0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3시간은 12,500으로 공기량을 넣어주고 나머지 1시간은 제로로 하고, 그 다음 3시간은 다시 12,500으로, 나머지 1시간은 제로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3.0 여기에 대한 승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시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가면, 지금 저희는 최적화를 수행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입수 유량은 이렇게 된 거고요. 그 옵티마이제이션 파라미터라는 거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입력 변수 설정에서 주기 설정 요거 두 개를 드래그해서 빼온 건데요. 우측 클릭하시면 최적화로 바뀌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최적화에서 목표 변수를 보시면 총 질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질소를 목표 변수로 갖는 이 값을 보겠다는 거죠. 즉 뭐냐면 여기 총 질소가 있는데 총 질소에 대한 목표 값이 있는 거예요. 이 목표 값을 실현하기 위해서 간헐 포기를 할 건데, 몇 시간을 간헐 포기하는 것이 이 목표 값을 최대한 쫓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값에 최적화된 값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 모드로 클릭을 하시면 지금 여기 최적화 모드 시계열이라고 바뀌잖아요. 이 상태에서 최적화 버튼을 누르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게 목표 변수의 값이고요. 즉 그러니까 총 질소가 다 0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 0은 되진 않겠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목표 변수 총 질소가 각 시간에 따라 이렇게 점 4개가 찍혀져 있는데, 0이 되기 위해서 이 주기 설정과 주기 내 운전 시간을 얼마로 하는 것이 이 0에 가장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가까워지기 위한 운전 조건을 잡아준다는 거죠. 계속 그 값을 찾아주는 거고요, 얘는. 뭐 실제로는 총 질소가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0까지 내려가진 않겠지만, 그 정도의 한계는 갖고 있지만 그 한계 내에서 이 주기 설정이나 주기 내 운전 시간을 얘가 계속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면서 운전을 하고 그 최적화된 값을 계속 찾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적화가 지금 다 종료가 된 상태이고,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 목표 변수는 제로라서 뭐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그 총 질소 값이 이 주기 설정 4.7시간에서 2.0시간을 포기했을 경우에 이렇게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암모니아와 나이트레이트도 이 주기 설정 값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죠.
방류수 역시 TSS, COD나 암모니아 값이 계속 이렇게 플럭츄에이션이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이 결과는 뭐냐면 그 주기 시간을 처음에 3시간으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최적화를 0이 되진 않았지만 최대한 이 정도의 결과값을 갖기 위해서는 주기 설정이 4.7시간으로 해야 되고 4.7시간 중에 2.0시간은 그 포기를 해야 되고요. 포기하는 시간이고 나머지 그 시간은 비포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4.7시간 중에서 2.0시간은 포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해서 운전을 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최적화는 운전 조건에 대한 최적화로 수행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튜토리얼 8에서 학습한 대로 어떤 파라미터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응조의 사이즈나 아니면은 이런 뭐 주기 설정이나 뭐 유랑 컨트롤 아니면 뭐 개수 뭐 사용자가 원하는 뭐든지 지금 GPS X상에서 메뉴에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그 최적화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샘플 레이아웃에 대한 그 풀플랜트 모델 보정과 최적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타 다른 샘플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